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려야지만 자각하는 고민이시기도 합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크기랑, 그리고 생성되는 속도, 그리고 다양성. 그 이유를 먼저 알고 나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데이터 시각화가 왜 내가 창의적이 되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어떤 뭐랄까요 사고력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 제가 갖고 있고 저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랑, 데이터 시각화된 사랑을 전달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왜 데이터 시각화를 관심 가지고 오셨느냐고 묻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엄숙한 분위기여서 아무 소리를 드실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창의 세미나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어떤 주제라도 오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데이터 시각화에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지? 라는 질문을 아마 조금씩은 하고 오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 거의 모든 곳에서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시각화 요구가 커짐이라고 되어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한테 콜 오는 회사들도 은행도 있고 홈쇼핑도 있고 공공기관은 너무 당연합니다.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는 정보 3.0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걸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게 경쟁의 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또 데이터에 관심이 굉장히 크시죠. 그래서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이러한 기관에는 데이터 및 정보 디자인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외부와 협력이 많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라는 거는 좀 이성적이고 또 IT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디자인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 갖춘 분들이 아직 많지 않고 다들 좀 공부하는 단계,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젤리나 인포피웍스나 저희처럼 전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불려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다 배우셔가지고 하실 수 있게 되는 미래가 그래도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의 고민을 보시다시피 쏟아지는 정보와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컨텐츠로 만들 것이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과 소비자들이 다가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잠재적인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통을 중요시하는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려야지만 자각하는 고민이시기도 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데이터라는 거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활용하고 분석하고 그랬던 것이지 그걸 소통의 컨텐츠로 활용한다는 거는 그렇게 오래된 생각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느냐고 이제 하시면서 거의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니즈는 근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보 3.0과 빅데이터 열풍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저는 이제 이게 정말 마지막 장인데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하려다 보면은 굉장히 데이터 인프라가 안 좋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고요. 예를 들면은 신발이 2개가 쌍이잖아요. 근데 그냥 개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켤레인데 10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류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허브로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임팩트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주제는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시각화와 기술이라고 주제를 잡았어요. 그럼 빅데이터 시대는 뭐냐? 데이터라는 것 자체는 기존부터 계속 쌓여왔던 거고, 기존에도 계속 데이터를 활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통계 분야라는 게 발전을 해왔고, 근데 최근 들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아까 김유희 대표님 발표 중에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굉장히 데이터가 말 그대로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데이터량이 10페타바이트 정도라고 해요. 테라바이트의 1000배가 페타바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 10,000배 정도를
하루 동안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대에서 그 많은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냐, 이것부터 궁금하실 텐데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때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크기랑, 그리고 생성되는 속도, 그리고 다양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기 면에서는 기존의 종래 일반 PC가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한 대의 리소스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크기를 얘기를 하고요. 생성되는 속도라고 하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데이터가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어떤 뭐 좋아요를 클릭한다든지 아니면 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데이터의 다양성이 여기서 중요한데,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사람들이 데이터 생각하면은 엑셀표 딱 생각하고 거기에 숫자들이 막 있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 그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소셜,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그리고 웹에서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이러한 데이터들은 형태가 엑셀이나 이런 거에 정형화돼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포함해갖고 데이터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런 데이터를 모두 포함해서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러한 데이터를 기존에는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만이 분석을 해왔어요. 분석하기 위한 도구를 쓰는 것도 전문가들만 썼었고, 그거를 교육받아서 할 수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기업 내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을 정도로만 제한적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던 분야가 지금은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시각화가 많이 중요해지면서 시각화의 역할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데이터를 이해하려면은 데이터 분석가가 통계를 내든지 뭐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그걸 또 해석해갖고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게, 실무자들이 시각화하면서 데이터를 이해를 하고 직접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시각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빅데이터는 진짜 특별한 데이터냐, 저런 기업들에서만 쓸 수 있는 데이터냐, 그런 게 궁금한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공 데이터, 누구한테나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라고 해서 그 빅데이터를 모두 다루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범위의 데이터를 다루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 시각화라는 주제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분석이라는 건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시각화만 한다, 그러면은 그냥 디자이너예요. 진짜 데이터 시각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으시다면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건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시면서 시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시에서 뉴욕에 있는 공중 화장실의 변기들을 다 교체하는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면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떤 사업을 한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그죠? 예.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이런 공공의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좀 국민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저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가? 그죠? 예산을 낭비하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의심의 그런 눈빛, 그죠? 근데 현대인들은 문제가 뭐냐면요, 요즘 우리들은 제목만 보고 그런 걸 다 판단해버려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당위성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냥 타이틀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SNS 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가면 낚시글들이, 낚시 그 기사의 제목들이 올라왔던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죠? 헐, 충격, 뭐 이럴 수가, 그죠? 이런 거 달아놓으면 클릭해보잖아요. 근데 별거 아니죠. 들어가 보면.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과거에 쓰던 변기는요, 물을 한 번 내리면 5갤런이라고 하는 물을 썼는데, 교체하는 변기는 1.28갤런밖에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훨씬 물의 효율성이 좋아졌고,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죠. 그죠? 환경을 우리가 또 보호를 해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의 간단한 그래픽을 만들어서, 이미지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했더니, 아, 이래서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먼저 알고 나면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나 공공의 영역에서 특히나 이러한 어떤 정책, 교류, 공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인포그래픽이 여러분들이 흔히들 우리가 기업과 공공기관과 어떤 일반인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죠. 파워포인트 만들 때도 쓸 수 있을 것이고요. 내가 외식업을 하는 사람이면 우리 가게의 메뉴판도 인포그래픽으로 정보를 잘 정리해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있어 보이게 그죠? 제가 요즘에 안 어울리게도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좀 티를 한번 내보려고 사마천의 사기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문구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호학심사, 심지기. 뜻은 다 아시죠? 네,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해드리면, 호학, 여기서 학은 이제 우리 학문할 때 학이 아니라 배운다는 의미예요. 배우는 걸 좋아하고, 심사, 마음 깊이 생각하면, 심지기, 마음속 깊이 그 뜻을 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포그래픽을 좋아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뭔가 배우고 들여다보고 내가 고민해보고 이런 걸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즐기시고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발전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인포그래픽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